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듣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당신, 언제나처럼 저희와 함께 깊은 지식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되셨나요? 네, 다들 준비되셨을 겁니다. 오늘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맞아요. 오늘 제 책상 위에 아주 독특한 자료가 하나 놓여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국어 단어장, 어학 노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흔한 공부 노트 같죠? 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무려 수백 년 전 동양의 고전, 그 차에겐탄, 책은담의 철학적 지혜를 현대적인 언어학습의 틀에 녹여낸 자료거든요. 아주 매력적인 새 메모입니다. 아, 차에겐탄, 책은담. 정말 묵직한 고전이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화려한 스펙, 당장의 성과, 그리고 능력만을 증명하라고 압박받는 초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되게 숨막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아주 대담하게도 그 모든 스펙보다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진짜 생존 무기는 바로 사람의 됨됨이라고 단언합니다. 대체 왜 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됨됨이가 스펙을 압도하는 궁극의 경쟁력이 되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보통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실용적인 회화나 시험 점수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무조건이죠. 토익이나 HSK 점수 같은 거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언어라는 도구를 빌려서 현대사회의 인재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진짜 훌륭한 인재로 평가하는가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곧 세상을 보는 창이니까요. 그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 자체가 한층 높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와, 해상도가 높아진다니 오늘 분석이 더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이 전체 내용의 뼈대를 이루는 찰간단, 책은담의 핵심 문장이 딱 등장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제가 먼저 원문인 중국어로 읽어볼 테니 여러분도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시죠. 得者该知主,该者得之奴. 발음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번역하자면 덕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읽고 잠시 멈칫했어요. 왜 멈칫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짜 피땀 흘려 쌓아올리는 그 재능이라는 것이 이 철학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철저히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약간 뼈를 맞는 기분이랄까요? 하하,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문장에 던지는 주종관계의 설정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이 순서를 교묘하게 뒤집으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맞아요. 성과만 좋으면 다 용서되는 분위기가 있죠. 네, 까이화, 재능. 이 재능이 뛰어나고 당장 눈부신 성과를 내면 그 사람의 인성이나 덕행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른바 능력주의라는 이름 아래 눈 감아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주변에 꼭 그런 사람 한 명씩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것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인지 꼬집고 있습니다. 사이화, 재능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하고 이끌어줄 더싱, 즉 덕성이라는 주인이 부재하다면 그 재능은 목적지를 잃고 폭주하게 됩니다. 폭주하는 재능이라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결국 자신을 망치고 타인과 시스템 전체에 상처를 입히는 아주 위험한 흉기로 전락하고 만다는 묵직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 자료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쓰였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자료를 보면 더싱, 즉 덕행이나 인성을 나타내는 단어와 차이화, 재능을 뜻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대조를 이룹니다. 네, 구조가 아주 치밀하게 짜여 있죠. 예를 들어 아주 직관적인 문장이 하나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德行比能力更重要. 德行, 즉 덕행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현실을 꼬집는 문장도 바로 따라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한요 차이화, 딴 최파 더싱. 그 문장. 차이화, 재능은 있지만 德行, 덕행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조직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재능은 있지만 덕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머릿속에 꼭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당장 제 머릿속에도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하나 있네요. 하하, 다들 비슷할 겁니다.
이른바 짜가지 없는 천재 혹은 유해한 고성과자라고 부르는 유형이죠. 아, 유해한 고성과자. 진짜 찰떡 같은 표현이네요. 혼자서 일은 기가 막히게 잘 처리하는데 팀워크를 산산조각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동료들의 사기를 꺾고 때로는 윤리적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분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조직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다른 직원들을 퇴사하게 만들고 조직 문화 자체를 파괴합니다. 솔직히 한실적인 의문도 들거든요. 기업들은 결국 이윤 창출이 목적이고 그렇다면 인품이 좋지만 평범한 사람보다 성격은 좀 모나더라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을 결국 더 선호하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해 이 자료는 현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단어, 바로 찡증리,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아, 경쟁력을 재정의한다고요? 네, 자료에 이런 문장이 있죠. 即使能力很强也要有人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人品, 즉 인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램핀, 인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好的人品才是真正的竞争力. 好的人品才是真正的竞争力. 좋은 인품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다. 맞습니다. 스펙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된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결국 마지막에 남들과 나를 차별하는 무기는 화려한 이적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뭐가 남죠? 타인과 깊은 신뢰를 쌓고 위기 상황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단한 램핀, 인품. 그것이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궁극적인 이윤과 성장을 가져오는 진짜 찡증리, 경쟁력이라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와, 진정한 경쟁력은 인품이다. 참 곱씹어 볼 만한 화두네요. 그래서 이 자료가 덕행이 빠진 상태를 묘사할 때危险, 즉 위험하다는 단어를 쓴 거군요. 제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没有的行的能力是危险的. 네, 덕행이 없는 능력은 위험하다. 이 문장을 보니 브레이크가 고장난 초고성능 스포츠카가 딱 떠오릅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제동장치가 없으면 그 압도적인 속도는 결코 대형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으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没有德行的成功是不完整들, 즉 올바른 더싱, 됨됨이가 빠진 성공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고 지적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학적인 딜레마가 우리의 실제 일상에서는 어떻게 부딪히고 있을까요? 당신이 이 대화의 맥락을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뒤쪽에 나오는 실전 회화 스크립트를 준비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A와 직장인 선배 B의 대화죠. 맞습니다. 총 4개의 단계로 나누었고요. 각 단계별로 실제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국어 원문으로 먼저 들려드린 후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실의 벽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후배 A를, 전문가님이 통찰력을 던져주는 선배 B를 맡아주시죠. 좋습니다. 그럼 1단계, 현실의 딜레마부터 시작합니다. 现在这个社会没有能力真的不行. 능리 당난 종요. 所以我觉得只要能力强就够了。你真的觉得那想吗？不然呢？公司不都是看成绩吗？公司也看人品。人品真的那么重要吗？ 방금 들으신 대화가 1단계입니다. 후배 A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솔직히 이 친구의 항변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어차피 회사, 그러니까 공司는 다 정지, 성과만 보는 것 아니냐. 네, 뼈아픈 현실 인식이죠. 치열한 스펙 경쟁에 내몰린 요즘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목소리잖아요. 능력만 강하면 충분하다는 이 후배의 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자 아주 타당한 인식입니다. 눈앞에 취업문과 수치화된 평가 지표에 매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죠. 그렇죠. 당장 취업이 급하니까요. 네, 정지, 즉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능력은 분명 취업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배 B가 딱 제동을 걸죠. 회사도 램핀, 인품을 본다고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조직의 생리를 꿰뚫어보는 아주 냉정한 조언이죠. 기업은 기계부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집합체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유해한 고성과자가 단기 실적은 낼지 뭐나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신뢰 비용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그 쓴맛을 본 기업들은 결국 평가 시스템의 척도를 컬처핏, 즉 램핀, 인품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는 그 한 차원 높은 현실을 일깨워주는 중입니다. 후배 A가 레인핀, 인품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반문하면서 분위기가 딱 전환되죠? 여기서 2단계 대화의 흐름이 고전으로 넘어가는 고전의 지혜 소환 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선배님이 먼저 시작하시죠. 네, 사이근탈리오 이주화, 什么话? 더저 자이치주, 가이저 더지누, 意思是德行更重要. 对，没有德行的能力是危险的。 자, 현대의 팍팍한 빌딩 숲. 그 사무실 한가운데서 뜬금없이 고전, 책은탐의 명언이 훅 들어옵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다뤘던 바로 그 문장이죠. 네, 맥락이 아주 절묘하게 이어지죠. 덕이 재능의 주인이라는 말을 들은 후배가 그럼 더싱? 덕행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라고 묻자 선배가 아주 묵직하게 확인 사살을 합니다. 워이쉔, 덕이 없는 능력은 위험하다. 대화의 배경이 일상적인 오피스이기 때문에 이 고전의 인용이 오히려 더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선배 B는 후배가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잘 처리하는 기계적인 직장인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아, 아끼는 후배니까요. 그렇죠. 자신이 가진 뛰어난 재능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쓸 줄 아는 주체적인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쉔, 즉 위험하다는 강렬한 단어를 써서 경각심을 일깨운 거군요. 정확합니다. 도덕적 나침반이 고장난 재능은 그 스케일이 클수록 자신과 주변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역사와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 대화 정말 깊은 통찰의 영역으로 들어가네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전율을 느꼈던 부분인데요. 대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속도와 거리의 법칙 파트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我以前没这样想过，能力决定你能走多快，德行决定你能走多远。听起来很有道理。即使能力再强，也要守住底线。 예전엔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후배에게 선배가 이 대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비유를 던집니다. 넝리, 능력은 네가 얼마나 콰이, 빨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너싱, 덕행은 네가 얼마나 유안,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와, 이건 정말 명문장이네요. 네, 이 문장이 가진 무게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속도전에 집착하는 이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아주 우아하게 꼬집고 있거든요. 속도와 거리라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 달성, 남들을 추월해서 빠르게 승진하고 성과를 내는 속도의 측면에서는 분명 스펙과 재능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커리어와 삶이라는 것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 기나긴 마라톤이잖아요. 그 긴 여정에서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존경받는 유산을 남기는 장기적인 생존, 즉 거리의 측면에서는 결국 주변의 조력과 굳건한 평판을 만들어내는 드신, 덕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통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배가 덧붙이는 마지막 당부도 참 인상 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 디시엔을 지키라고 하죠. 선,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뜻하잖아요. 아무리 성과가 급해도 인간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적 기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 선을 마음대로 넘나들 특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뼈 때리는 경고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기업 스캔들이나 유명인들의 몰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많죠, 요즘.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속도가 느려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디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선배는 후배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건넨 겁니다. 자, 폭풍처럼 몰아친 깨달음 뒤에 두 사람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마지막 4단계 결론 및 적용 파트 들어보시죠. 那我应该怎么做?先把人做好，再谈成功，我明白了，做人真的很重要。这才是长久之道。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후배에게 선배의 솔루션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 명료합니다. 先把人做好, 먼저 사람부터 제대로 되고, 再谈成功, 그 다음 성공을 논해라. 아주 단호하고 깔끔한 결론이죠. 네, 능력주의에 푹 빠져있던 후배도 드디어 사람의 됨됨이, 즉 쭈어런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선배는 그것이 반짝하고 사라질 성공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오래가는 길, 즉 장지오 쭈더, 장구지도라고 확인시켜주며 대화가 마무리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쭈어렌입니다. 쭈어렌, 직역하면 사람이 되다 정도겠죠? 네. 하지만 중국 문화권이나 동양 철학에서 이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는 훨씬 무겁고 큽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나는 평생의 수행 과정을 뜻하거든요. 평생의 수행 과정, 단어 하나에 참 많은 게 담겨 있네요. 잔재주나 편법으로 쌓아올린 스펙은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이 쭈어렌이라는 탄탄한 기초공사 위에 세워진 능력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견뎌내는 진정한 장저즈다오, 오래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 짧은 회화가 완벽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남들보다 더 돋보이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진짜 치열하게 달려가잖아요.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죠. 물론입니다. 그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자 중요한 도구니까요. 하지만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 모든 재능과 성과를 지휘하는 조타석에 올바른 도리와 덕행이라는 주인이 단단히 버티고 앉아있지 않다면 그 속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뿐이라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맞아요. 능력이 우리를 출발선에서 튀어나가게 해준다면 결승선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진짜 힘은 결국 사람의 됨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머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삶의 태도로 묻어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니까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다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재능과 덕행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당신만의 언어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4문장 정도의 짧은 글로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왕이면 오늘 등장한 중국어 단어들을 섞어보셔도 좋겠죠? 그 답을 스스로 적어내려가는 순간 고전에 박제된 지혜가 온전히 당신 삶의 무기로 바뀔 테니까요. 저도 들으시는 분들께 깊은 여운을 남길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할 때 습관적으로 이력서를 댑니다. 그 종이 위에는 토익 점수, 학위, 인턴십 경험, 프로젝트 성과 같은 객관화된 능리, 능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그렇죠. 칸 채우기 바쁘잖아요. 하지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며 당신의 보이지 않는 성품과 도덕적 발자취를 증명하는 단 한 장의 인성 이력서를 써야 한다면 어떨까요? 인성 이력서요. 와, 갑자기 확 찔리는데요. 하하, 그 이력서의 항목들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화려한 재능의 리스트 이면에 그 재능을 타인과 세상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듬직한 주인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한 번쯤 조용히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이력서라. 진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묵직해지면서 당장 빈 노트를 펴고 제 자신부터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하하하. 같이 써보시죠. 오늘 이 시간,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현대의 언어로 우리에게 날아든 이 서늘하고도 따뜻한 조언이 당신의 일상에도 깊은 울림으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기보다는 당신만의 단단한 보폭으로 더 멀리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세계를 한 뼘 더